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육군참모총장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인도 양국 간 군사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실은 국내 언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이코노믹 타임스 등 인도의 유력 매체들은 관련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가 하면 한국과 인도의 특집 방송을 편성하는 등 나라번의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사상 처음으로 자국의 육군참모총장을 한국에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과 인도는 작년 6월부터 국경지역 인근에서 수차례 충돌이 있었으며 총격전까지 벌어지고 사상자까지 발생하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차관을 상환하지 못한 대가로 받은 항만 운영권을 통해 인도를 더욱더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인도 압박 정책에 인도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방산무기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이미 한국을 통해 K9 자주포를 수입하여 파키스탄과의 무력 충돌에서 재미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인도는 갓 수입해온 따끈따끈한 K9 자주포 10문으로 파키스탄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한 자주포 36문을 박살내버려 인도는 한국산 무기의 성능에 강한 만족감과 신뢰감을 갖고 있는 상태라 미국이나 서양 국가를 통해 무기를 도입하는 대신 이번에는 아예 인도 육군참모총장을 직접 한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중국의 신화닷컴을 필두로 한 여러 매체들은 인도 육군참모총장이 갑자기 한국을 방문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며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하나디펜스가 3조 규모의 인도의 자주식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 사업에서 러시아를 누르고 우선 협상자 지위에 있었지만 이번 육군참모총장의 방문으로 하나가 이 사업자로 낙찰되어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식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은 한국의 K-30BO 복합을 말합니다. K-30BO 복합은 기존의 30mm 기관포에 유도 미사일인 신궁을 탑재하여 저고도로 침투하는 항공기나 헬기, 드론 등을 격추시키는 데 특화된 대공포로 드론 잡는 괴물로 불리는 대공포 무기입니다. 30mm 기관포 2문과 신궁 4기를 무장하고 최고 속도는 60km로 탐지거리는 21km에 이릅니다. 3km 내에 접근하는 적은 30mm 기관포로 해결하며 적의 원거리 미사일은 유도 미사일인 신궁을 사용하여 격추시킵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처럼 드론을 활용한 적의 정찰 및 요격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드론이 지배하는 미래 공중전에서 대항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 분류됩니다.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드론 무기는 약 20여 종류인데 인도는 이를 대비하여 인도에서 이미 현지 실험에 성공한 한국의 K-30BO 복합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도입이 이루어지면 BO 복합 104대, 탄약 운반 차량 97대, 지휘용 차량 39대, 미사일 4,928발과 포탄 17만 발 등 최대 3조 원 규모의 무기가 인도로 들어가며 하나는 기술 이전 및 인도 현지 생산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군의 피해를 줄이고 단시간에 적의 핵심부를 요격할 수 있는 중국의 드론 전략이 인도의 한국 무기 구입으로 인해 그 길이 막히게 된 셈이니 중국 언론이 이렇게 요란을 떠는 것입니다. 중국 언론이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참여한 7조 8천억 규모의 인도 잠수함 사업입니다. 인도 잠수함 수주에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무기 강국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지만 대우조선은 과거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 경험을 앞세워 수주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하필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인도 육군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수조 원대의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주변 국가의 긴장 관계를 만드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며 불편한 심기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언론은 이번 인도 대표단이 강원도에 위치한 한국 전투훈련센터와 대전에 있는 국방발전추진위를 방문하여 한국의 신식무기 연구와 테스트를 참관한 점을 가장 주목했습니다. 이는 현재 인도가 추진 중인 군수산업개혁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긴밀한 군사력 협력으로 자국의 무기 생산 기술을 높이고 인도의 군수산업 실력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우닷컴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도가 관심을 갖고 구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한국산 무기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은 청궁2와 LSAM입니다. 청궁2는 기존의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청궁에 적의 탄도탄까지 요격 가능하게 성능을 개량한 무기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로 2018년 양산에 착수했고 작년 11월 군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청궁2는 교전 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이더는 탄도탄 위협에 대해 360도 전방향 탐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청궁2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기동성 및 신속한 작전 전개와 수직 발사, 동시 발사 및 연속 발사, 천궁 발사대 혼합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다층 방어망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LSAM을 개발 중입니다. LSAM은 장거리 지역 방공과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 보강을 위한 무기 체계인데 내년에 개발이 종료되고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 무기이며 탐지거리 310km에 동시 추적 100개가 가능한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LSAM에는 사거리 250km 이상의 장거리 유도탄이 장착되며 항공기, 미사일, 순항미사일의 요격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국이 보유한 둥펑 시리즈의 탄도미사일이 인도에게는 야간 신경 쓰이는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인도가 이러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전부 수입하여 방어망을 구축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해지는 경우의 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 언론은 인도가 K-30BO 복합과 더불어 한국의 소해함 등 해군 장비를 사는데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해함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뢰는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벌처만 마인을 박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도 지뢰 같은 무기가 있으며 이를 기뢰라고 합니다. 바로 이 기뢰를 제거하는 배를 소해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뢰 제거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소해함은 무인 수상정이나 자율기뢰 탐색제와 같은 무인 장비와 함께 작전을 수행합니다. 보통 함정하면 강철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배가 연상되지만 소해함은 강철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제작됩니다. 기뢰는 미세한 자기장에도 반응하여 폭발하게 되는데 강철로 만든 배는 일정한 자기장을 띄어 기뢰가 폭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해함은 선체를 강화 플라스틱으로 감싸고 내부 장비나 설비도 모두 비자성체로 제작되어 기뢰로 인한 폭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소해함을 만드는 데는 최첨단 기술들이 모두 동원됩니다. 공중에서 전투기와 무인 드론이 유무인 복합 작전을 펼친다면 해상에서는 바로 이 소해함과 무인 잠수정이 함께 유무인 복합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중국은 인도의 무기가 노후화 정도가 심하다며 자국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로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도가 K9 자주포를 비롯 한국에서 연일 최첨단 무기를 사겠다고 행동으로 옮기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산 무기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특히 중국 언론은 인도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에도 한국은 주변 국가의 마찰을 우려해 무기 수출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우리는 그런 중국의 예상과는 반대로 이번 육군 참모총장 방한을 계기로 그간 지연된 양국 국방부 및 각 군 차원에서 국방교류 협력을 올해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들은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부터는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을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비오는 수출하면 돈 좀 벌 것 같은데 비오는 2차 대전 당시 독일이 사용했던 대공자주포와 모습이 비슷한데 여기에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가진 무기 같아. 인도는 자신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지금 중국은 미국의 위협을 막기에도 바쁜데 존재감 없는 인도를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 BO-30은 북한군을 대적할 때 적절할 것 같은데 인도가 왜 이 무기를 구입하려 하지? 한활령을 멈춰서는 안 될 것 같다.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가만히 보면 대단해. 잠수함도 나오고 구축함도 만들고 소해함도 나오고 중량감이 있단 말이지. 인도는 중국의 GJ-11 같은 무인기 공격 막으려고 한국에 몰래 간 듯해. 어제 댓글 부대가 쓴 글 보니까 인도는 중거리 탄도탄만 있고 중국에게 발린다고 써있던데 2015년에 중국과 인도가 공군 모의 전투를 해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대참패했다고 들었음. 내 기억으로 한국은 자신들이 쓰려고 작년에 BO-270대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 요즘 모리 총리가 한국 무기 산다고 바쁘네. 한국 요즘 핵잠수함 준비하지 않나? 한국 무기 정도면 동아시아 괴물방에 있는 것도 손색이 없지. 한국 KT짐이 천궁보다 더 좋아. 대만도 천궁 미사일이 있지 않나? 천궁이 사거리가 40km의 레이더로 100km 내에 6개 목표물을 잡아서 요격합니다. 그렇게 무시할 무기가 아니고 이걸 인도군이 사용한다면 더 복잡해지는 무기입니다. 한국 해군에는 유리티가 있죠. 솔직히 지금 한국 실력이면 만약 독일과 인접해 있다고 치고 전쟁 터지면 독일군 가볍게 밀어낼 듯. 독일을 가볍게 밀어낸다고요? 독일을 뭘로 보고? 독일이 한국보다 돈이 더 있고 전투 잠재력도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단기전이면 독일한테 이길 듯. 인도의 동맹국으로는 러시아, 일본, 미국, 호주, 이스라엘인데 뉴스대로라면 이제 한국도 포함되는 건가? 인도는 자국민들 배도 못 채워주는데 남을 침략할 생각을 할까? 중국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인도가
한국으로부터 신형 무기들을 구매하는 것을 막아야 해. 그래야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한국은 방공방어에 그리 큰 압박은 없고 미국처럼 공군에 의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한국에서 터키에 K9을 팔 때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을 보내줬다는 말이 있던데, 중국산 자주포를 인도에 공짜로 준다고 해도 인도는 여러 번 생각할 듯. 우리의 안보는 타국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상하 좌우에는 정상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국방은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